한편 다른 장소에서 조업 중인 방어잡이 어선 해광. 이곳의 파도는 약간 높은 편이다. 그래서일까 어부들의 숙련된 손들림에 비해 오늘따라 해광어의 방어잡이 성적도 좋지 않다. 답답한 심정에 선장의 시선도 자꾸 조업 현장을 향하는데 야, 먹고 잡아라게. 그런데 오라는 방어는 안 오고 난데없는 상어가 한 마리 잡혀 올라왔다. 하지만 방어잡이 어부들에게 상어는 최악의 불청객이다. 방어를 먹이로 하는 상어가 있다는 것은 곧 이곳에서 방어를 잡기 힘들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상어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해강. 자리를 바꾸고 나자 낚싯줄마다 입질이 시작되더니 드디어 여기저기서 방어들이 한 마리씩 올라오기 시작한다. 손낚시의 묘미는 바로 바닷속에서 방어가 산미 낀 자리돔을 물 수 있도록 손으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인다. 아쉽게도 이번엔 놓친 모양이다. 출렁이는 파도에 아쉬움을 묻고 또다시 자리를 옮겨서 조업 중인 해광. 이번엔 나란히 조업하던 어부 2명이 동시에 2마리를 잡아 올렸는데 그중 한 마리는 한눈에도 몸값 비싼 대방어가 잡혔다. 방어가 잡히면 제일 먼저 낚싯줄을 잘라내고 배 아래쪽에 마련된 대형 물통에 집어넣어 활어 상태로 보관하는데 하지만 잡았다는 기쁨도 잠시. 낚싯바늘을 너무 깊게 삭힌 모양인지 2마리 다 금세 죽어서 냉동고행이다. 잡자마자 자꾸 죽는 방어를 보다 못해 선장이 나섰다. 죽어가는 걸 그대로 두느니 차라리 먹자는 것이다. 방어는 곧 그날의 수입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방어회를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죽기 직전인 방어 한 마리를 골라서 배 뒤편으로 가지고 가는데 아직 살아있는 방어의 비늘을 긁어내고 회뜰 준비를 하지만 민첩한 손놀림과는 달리 마음은 편치 않다. 어제 5개 물물 하나 올려놓고 4개 버린다야. 결국 새벽에 출항해 오전 내내 잡은 방어 대부분이 곧바로 죽어버린 탓에 늦은 아침 겸 점심 식사를 하는 어부들. 야, 커. 나영 비추고 철두가 말려볼라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방어회를 반찬 삼아 먹긴 하지만 이대로라면 빈손으로 돌아갈 일이 답답하기만 하다. 이심전심이라고 방어회를 먹자고 제안했던 선장도 선원들도 모두 식사 시간 내내 표정이 편치 않다.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를 식사 시간이 끝나고 다시 방어잡이에 나선 어부.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한다는 마음에 손길이 바빠진다. 방어가 쉽게 올라오지 않자 이번엔 미끼인 자리돔을 더 많이 바다에 뿌려본다. 하지만 방어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지켜보는 선장의 표정도 어두워진다. 자리를 옮겨가며 방어를 기다린 지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바다에 드리워진 낚싯줄에 방어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자꾸만 팽팽해지며 떨리는 낚싯줄의 반동에 노련한 경험으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는 어부들. 여기저기서 흰 몸매를 드러낸 방어들이 잡혀 올라오기 시작했다. 방어가 한 마리씩 잡히기 시작하자 비로소 어부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떠오른다. 낚시줄에 올라오는 도중에 뜻하지 않은 실수로 방어를 놓치는 것도 부지기수란다. 이번엔 또 얼마나 큰 방어일까.
낚싯줄을 통해 전해지는 느낌으로 대방어임을 확신하는 이두남 씨. 뭐야 이거?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방어가 보이지 않는다. 놓친 거. 이거 다 올라온 것 같은데. 걸통. 걸통이 뭐예요? 낚시끼리 낚시에 주둥아리가 걸리면은 털어져. 크기는 얼마나 뜬 것 같은데요? 아, 조금 거. 작은 거. 말은 그렇게 해도 다 잡은 대방어를 놓친 아쉬움을 어찌 감출까. 동료들 역시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다. 이제 귀향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뿐인데 채 20마리도 안 되는 조업 성적에 선장의 표정이 착잡해진다. 게다가 가뜩 방어가 안 잡히는 상황에 체험관광 코스로 방어를 잡는 배까지 옆에 와서 합류하고 있으니 속 터질 지경이다. 어부들에게 있어 방어를 많이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잡은 방어의 활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 방어 잡는 요령은 없고 방어는 물면은 빨리 채가지고 살려야 이게 방어지 죽으면은 방어가 아니다고. 그래야 어민도 돈도 되고. 어떻게 잡으면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컵을 먹을 때 차갈 때 빨리 채줘야 주둥아리에 입에 빨리 낚시를 끼게끔 만들어줘야 이게 방어가 산 거죠. 그냥 꿀꺽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어가 죽는 거지 그때. 죽으면은 방어가 돈도 안 주고 사갈 사람도 없고. 한쪽 난간에만 몰려서 방어를 잡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얼핏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방어잡이. 하지만 배의 반대편에는 미끼인 자리돔잡이 그물이 설치되어 있는 터라 대부분의 배가 한쪽 난간만 이용한다고 한다. 다시 조금씩 입질이 시작되더니 한두 마리씩 슬슬 방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장소를 옮기고 미끼인 자리돔을 평소보다 많이 뿌린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법 씨알 굵은 방어가 얼굴을 내민다. 대방어 닮아. 방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눈 뒤부터 꼬리까지 노란 세로 줄무늬가 있는 도시. 하지만 뭐든 어떠랴 일단 많이만 잡힌다면 더 바랄 게 없는 상황이다. 바로 옆에선 느낌이 제법 묵직한지 낚시줄을 풀었다 당겼다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눈에도 실해 보이는 대방어. 크기가 클수록 맛도 좋다는 방어의 세계에서 몸값도 비싼 겁니다. 이것이 5kg. 잡기 힘든 대방어가 한 마리씩 올라올 때마다 어부들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떠오른다. 매일 바다 위에서 12시간씩 눈물과 땀으로 방어를 잡는 사람. 그렇게 어부로 사는 또 하루가 지나는 중 조업을 끝낸 해강호가 모스코 수협의 활어 가두리장에 도착한 것은 오후 6시 문. 이곳에선 하루 종일 잡은 방어를 크기에 따라서 대중수로 나누고 가격을 매기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야, 5kg 넘으면 좀 딱. 5kg 하시면 야, 5kg 더 돼요. 일단 오가고 다음번에 삼켜서 사가면 돼. 무슨 물컬하게. 아 이건 안 가 진짜. 딱딱해. 이건 안 갑니다. 이게. 철수 트라이도 안 마신 데 있잖아. 조금이라도 더 무게가 나가야 비싼 값을 받기 때문에 어부들과 수협 직원과의 작은 실랑이는 늘 있는 일이란다. 오오오오오오. 아까 너무 시계 불러면서 형님 뻔히 알면 엄청 잘 나는 사람이. 놀라운 것은 양쪽 모두 눈대중만으로 무게를 가려낸다는 것이다. 대방은 안 돼요. 어디고? 중색.
조수 이렇게 보고서 아실 수 있으세요? 대충이요. 대충이요? 대하나. 대 하나 주거나. 대 하나 주거나 어디? 이번에 꺼낸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한눈에도 틀림없는 대방어. 뒤이어 건져 올린 방어 세 마리도 대방어 한 마리에 중방어 두 마리. 금세 크기가 가늠이 되는 수준이다. 방어의 크기에 따라 하루의 수익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한 마리를 분류하는 시선이 더욱 진지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총 몇 마리를 낚은 거예요? 한 25마리. 많은 수가요? 이거는 오늘 비용한 거예요, 비용. 기름값에, 부식값에 비용밖에 안 돼요, 이런 거. 그 어획한 양 만족하세요? 아니요. 만족 안 하세요? 예. 고기가 잘 안 잡힙니다. 경기밖에 안 되는 맛이. 고단한 하루 일과를 또 다른 근심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다음 날 새벽. 새벽 5시 반에 모슬포항은 방어잡이 조업을 준비하는 어부들의 손길로 분주하다. 모슬포항 수협을 통해 조업을 하는 방어잡이 어선은 모두 10척. 그중 새벽에 제일 먼저 조업 준비를 마치고 출항하는 배가 바로 흥진호다. 흥진호의 하루 일정은 먼저 미끼인 자리돔을 잡은 뒤 방어를 잡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전부터의 방식. 미끼를 잡는 장소들은 다 다르게 잡고 방어를 잡는 장소는 한 군데 마라도로 가고 있습니다. 마라도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미끼를 잡고 전부 다 마라도로 갑니다. 먼저 가파도에 가서 자리돔을 잡은 뒤 마라도로 방어를 잡으러 가는 계획인데, 그런데 출항할 때까지도 잔잔하던 바다가 가파도에 도착해서 닻을 내릴 무렵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생각지도 못한 기상이변에 자리돔을 잡기는커녕 배를 돌려야 될지도 모를 상황. 가져보라 안 되거라. 두바람 때려. 시험 안 되거라. 바람이 거세지더니 급기야 비까지 휘몰아치기 시작한다. 다 가져보라. 갑작스러운 기상 조건 악화에 가파도에서의 자리돔 조업을 아예 포기하라는 선장의 비상 명령이 떨어졌다. 자리돔을 잡기 위해 배 뒤편에 띄워놓은 2대의 모터보트 역시 조업을 포기하고 선장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다. 어선을 덮칠 듯 파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표류하는 흥진호. 가파도에서의 조업을 포기하고 서둘러 자리를 이동하는데, 이런 날씨에 과연 방어잡이가 가능하긴 한 걸까? 오늘 같은 날씨에 방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바닥이 세가지고요. 파도가 너무 높은 것 같아가지고 다리는 못 잡으면 오늘 조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와서 잡을 수 있지. 마라도에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나중에 보고 오후에 주의보 내린다니까 나중에 자리 잡고 판단을 해야지. 방어잡이를 아예 포기할 수 없어 일단 형제섬에서의 자리돔 조업을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한 흥진호. 하지만 상황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뜻하지 않은 기상이변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위기를 만난 흥진호 선원. 다행히 잠시 비가 멎자 바로 조업 준비에 들어간다. 서둘러 자리돔 그물을 바다에 내리고 어군 탐지기로 자리돔대의 유물을 살피는 어부들. 만약 형제섬에서까지 미끼인 자리돔을 잡지 못한다면 오늘 방어잡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과연 기상이변에도 불구하고 자리돔대를 찾을 수 있을까? 올라가자 임차.
올라오자면서. 답답한 심정에 직접 수경을 보면서 얕은 수심에 사는 자리돔대를 찾아보기도 하는데 한편 배 안에서 우리야. 아 이번 한 번만. 다음엔 나. 아이고 된장을 담아보면 뭐좀 나 이번에 보마. 근데 아주 저 새끼들 아주 못생긴 새끼들 꼭 생긴 것들 제 비디오 아마는 픽 대분이까지 뭐 거기서지. 예민한 상황 탓에 부러진 끌채를 놓고 평소에는 없던 말다툼까지 벌어졌다. 많이 펴붙인 거라. 이제 남은 것은 자리돔대가 나타나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뿐인데 근데 왜 그물을 내리고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다리가 이렇게 저 사도라는 이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다리가 모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기상 조건 악화로 가파도의 자리돔 조업이 형제 섬으로 미뤄지면서 흥진호는 사실 고기잡이에서 가장 중요한 물대를 이미 놓친 셈이다. 한번 어긋나버린 물대를 최대한 다시 맞추려면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돔을 잡고 마라도로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자리돔을 잡고 마라도에 도착해 방어를 잡고 있을 시간. 하지만 1시간 정도를 더 기다렸을까? 이제야 그물 속에서 자리돔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행히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리돔이 올라왔는데 지금부턴 물대를 기준으로 두어 시간밖에 남지 않은 방어잡이를 향해 또다시 전력 질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언제 평온했나 싶게 거센 비바람이 또다시 몰아치는 바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기도 안 물고 일주로가 나빠서. 근데 이런 날 쉬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쉬면 뭐해? 누가 돈 주나? 하지만 날씨가 잠시 한 고비를 넘기자 배가 마라도로 이동하는 20분 동안을 활용해 서둘러 라면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어부들. 식사로 라면을 택한 것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고 가장 빨리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장 역시 자리를 뜨지 못하고 배 운전을 하면서 라면으로 늦은 점심을 때우는 중이다. 가까스로 도착한 마라도 앞바다. 하지만 하늘이 또다시 흐려지고 있다. 잡아온 자리돔을 서둘러 낚싯바늘에 꿰 바다에 던지는 어부들. 미끼인 자리돔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느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자리돔을 아끼지 않고 주위에 풀어놓는다. 낚시를 들여온 지 10여 분이 지났을까 드디어 방어 입질이 시작됐는데 낚싯줄에 달려온 것은 제법 살이 통통하게 오른 중방어 한 마리. 하지만 어부들의 심정과 달리 파도는 점점 높아져 간다. 겨우 방어를 잡나 싶었는데 파도가 다시 거칠어지자 낚싯줄을 들여오는 어부들의 손놀림도 점점 더 빨라진다. 눈앞에 잡혀 올라오는 방어를 두고 차마 철수할 수도 없는 상황. 그렇다고 점점 굵어지는 비바람 속에서 조업을 고집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거센 파도가 배전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흥진호. 어부로 산 지 30년이 넘은 노련한 선장조차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비바람 속에서도 어군 탐지기의 방어대의 위치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쁠 줄 알았으면 알았지. 나오니까 나쁜데 일기가. 눈앞에 방어대를 두고 떠나지 못하는 것은 방어잡이 어부라면 누구나 마찬가지 심정이 아닐까. 강풍이 몰아치는 마라도의 겨울바다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방어잡이 어선들 그리고 그 배에 탄 어부들 뿐이었다. 파도가 무섭게 출렁이는 와중에도 낚싯줄을 꽉 쥐고 놓지 않았는지
기어이 방어 한 마리를 잡아 올리는데 놀랍게도 다른 어부들 역시 비바람 속에서도 자신만의 조업을 계속하는 중이었다.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했던 한 가닥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다. 겨울바다의 기상 조건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지면서 양동이에 담아둔 물이 공중에 흩뿌려지고 방어잡이는커녕 배 안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부들은 여전히 자기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이런 것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봄에는 날씨가 좋아서 계속 조업이 가능한데 가을, 겨울에는 조업이 아주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런 파도에는 속력을 내고 가다가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아주 저속으로 해서 천천히 파도를 헤치면서 가야 돼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센 풍랑이 결국 방어잡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스포 활어 가두리장에 도착할 무렵 바다는 또 언제 그랬냐 싶게 잔잔해져 있었다. 이제는 비바람을 헤치고 잡은 조업의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 여느 때보다 훨씬 적은 방어의 수량에 어부의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 보통 하루 이렇게 출항하시면 경비는 어느 정도나 쓰십니까? 35만 원이요. 30. 유류값이 한 10만 원 정도 치니까 오늘 잡은 거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한 25만 원. 그런 거 갖고는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푼도 없어, 한 푼도. 웃음으로 허탈한 심정을 대신하는 선장. 씁쓸한 웃음 뒤에는 하루 조업 대가를 공친 선원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져 있었다. 흥진호가 조업을 포기했던 27일. 바다에서 흥진호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발표된 풍랑주의보는 결국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제된다. 하지만 풍랑주의보가 남긴 거센 바람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풍랑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 오늘 출항하실 거예요? 아, 오늘 출항 안 되는 거보다 바닥씨가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하지만 모슬포항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방어잡이 어부들로 가득했다. 아, 옛날에는 이 기상청도 없고 우리 어부들이 일기 고람을 거의 맞추거든. 요즘 기상청보다 뒤떨어지지 않아. 그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그러면 일기를 어떻게 맞추셨어요? 그 일기를 이런 해 뜰 때 보고 해 질 때 보고 밤에 별 난 거 보고 이렇게 해서 기상을 봤다고. 요즘은 기상청이 있으니까 그것만 믿고. 난 집에 갈게, 난 집에 갈 거라. 하지만 기상특보가 해제될 기미가 없자 선원들은 하나둘씩 돌아가고 선조들만 남아 기다리는 상황이다. 옛날에는 가을철만 되면은 10월 달만 되면은 아 우리는 살았다. 아주 어렵게 생활하다가
이제는 됐다. 고기가 좀 잡히니까. 하지만은 한 10년 그 후입니다. 10년 전부터는 이 전부터는 아주 방아철 되면은 거의 뭐 먹고 살기가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름값도 너무 비싸고 고기도 전혀 안 잡혀버리고. 결국 날이 밝을 때까지 처음 서 있던 자리를 뜨지 못한 선주들. 꼬박 3시간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지만 아무래도 오늘은 조업에 대한 아쉬움을 접어야만 할 것 같다. 결국 집으로 돌아간 해광호의 이경필 선장. 해광호의 전 선장이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2살 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전통적인 어부 집안이다. 오늘처럼 조업을 아예 포기하는 날이면 어부의 가족들 역시 마음이 편치 않다. 주입을 내리고 하면 돈 못 버는 건 돈 못 버는 거지만 폭풍 세고 이럴 때는 안 나가는 게 차라리 낫죠. 저희 입장에서는 가서 괜히 사고 당할까 봐. 벌이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날 뭐 벌이가 안 되면은 오늘 날씨가 그래서 못 버는구나 그래서 또 파도가 차면은 또 다시 또 많이 벌고 그렇게 하지 뭐 천재지변인 걸 어떡합니까? 기상특보가 휩쓸고 간 다음 날의 모슬포항. 그런데 항구에는 해광호 한 척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다른 방어잡이 어선들은 이미 조업을 나간 시간에 항구를 떠나지 못하는 해광호.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건데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지 역할을 하는데 그게 부러졌기 때문에. 배 운전을 할 때 방향을 잡아주는 키가 부러졌다는 해광호. 당장 조업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려면 배를 무트로 끌어올려야 한다. 해광호의 모든 어부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는데 어선 수리장으로 나 있는 레일을 따라 8톤짜리 어선 한 척을 무트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됐다. 어디 나가? 여기 용접하면 그냥 그거 나가나 상황. 그냥 치안 떨어졌네. 빨리. 선장이 먼저 파손 정도를 살펴본다. 이 터진 데가 시작이. 또 다른 고장은 없는지 직접 나서서 꼼꼼하게 이곳저곳을 점검한다. 이걸 용접한 거 떼져버려서. 떼접은 아이가 올려놓은 지금 했거든. 또 떨어져버리니까 내려와. 그냥 통째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센 풍랑에 시달린 탓일까. 키는 윗부분을 고정하고 있는 부속품이 떨어져 나간 상태였다. 그나마 더 심하게 부서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한다. 한편 부서진 키를 고치는 동안 나머지 선원들은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는 중이다. 연이어 몰아친 기상특보 때문에 벌써 이틀째 조업이 엉망이 된 상황이다. 또다시 키가 고장나서 하루를 고스란히 공쳐야 한다. 말은 안 해도 답답한 심정은 다들 마찬가지. 해광호의 전 선장이었던 이창선 씨도 현장에 나왔다. 파도가 세서 작업 못 가는 거하고 이거는 또 배가 고장 나서 못 가는 거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해광호가 고장난 키를 수리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출항을 한 흥진호에서는 방어잡이 조업이 한창이다. 먼저 미낀 자리돔들을 바다에 풀어 방어를 유인하고 준하게 자리돔을 꿰어 방어잡이를 시작하는 어부. 방어잡이는 어부의 취향에 따라 직접 손으로 하는 줄낚시와 낚싯대를 이용해 방어를 잡는 릴 낚시, 2가지 스타일로 나뉘어진다. 슬슬 입질이 오더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방어. 풍랑주의보에 강풍주의보까지 겹쳐 방어잡이 여선들이 하루 조업을 쉬었기 때문일까. 오늘따라 방어의 입질이 더 잦은 편이다. 기상특보 때문에 조업을 나가지 못한 어제의 목까지 채우려는 듯 어부들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간절한 마음에 바다가 응답이라도 하듯 제법 몸집 큰 방어들이 잡혀 올라왔다.
얇게. 야, 막 기술 막 땡김쳐 이거. 삼촌 하나만 술 안 가수가 이거. 끌고 당기기를 몇 번씩 반복하더니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큼직한 방어 한 마리. 오늘은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 만선의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잔잔한 바다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어획의 즐거움으로 흥진호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중이다. 모슬포 수협 활어 가두리장에 도착한 것은 평소보다 조금 늦은 오후 6시. 흥진호의 보관 물통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방어들이 몸값 매겨지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자, 죽방 하나. 안 돼. 죽방 하나, 죽이나스 4개. 예. 다른 때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잡은 것도 있지만 잡힌 방어의 무게도 제법 묵직한 편이다. 예. 줄줄이 나오는 방어들의 크기를 어림잡아 계산해도 오늘은 그나마 기본은 한 셈이다. 중이라스가 33. 오케이. 소이라스 하나에. 예, 콜. 다음 날 새벽 대고장으로 조업을 하루 쉰 해강호 이경필 선장이 다른 방어잡이 배들의 조업 결과를 확인해 본다. 31kg. 어여. 자, 수정하시면 하이나 그래 우리. 우리가 기상특보의 대고장에 조업을 할 수 없었던 해강호와 달리 흥진호의 선장은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연 이틀 동안 조업을 쉬어야 했던 해강호가 제일 먼저 출항에 나섰다. 아무래도 이틀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 어부들 모두에게 마음의 짐이 된 듯하다. 새벽에 출항해서 먼저 미끼인 자리돔을 잡고 방어를 잡으러 가는 흥진호와 반대로 해광호는 전날 미끼로 쓸 자리돔을 잡고 다음 날 바로 방어를 잡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방어를 잡으러 마라도로 가는 동안 아침 식사가 준비된다. 대부분 가장 간단하고 빨리 할 수 있는 음식이 방어잡이 어선의 아침 식사가 되기 마련이다. 배 안에 준비된 민물로 쌀을 씻어 밥을 하는데 아침 식사의 국은 늘 정해져 있다.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돼지국국. 돼지고기 국이요? 국. 마라도에 도착한 해강호. 그런데 준비를 끝낸 어부들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어때요? 많이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상황이. 어떻게 될까를 받아가는 걸. 아니, 배가 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해가 올라와야 방어잡이가 시작됩니다. 예. 어떤 어종이든지 해가 떠야 입질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곳 바다의 법칙. 방어들도 마찬가지다. 해가 뜨자마자 어부들이 곧바로 조업에 들어간다. 전날 잡은 자리돔을 산미끼 삼아 줄낚시를 시작하는데 며칠 조업을 쉬었던 만큼 오늘은 낚싯줄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더 신경을 쓴다. 제법 살이 오른 방어 한 마리가 잡히면서 조업 시작을 알린다. 방어잡이 어부의 하루가 또 시작되는 셈이다. 하지만 조업을 이틀 쉰 해강호 선원들에게 아무래도 오늘 방어잡이는 더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용준로가 하나가 대방어 낚은 것 때문에. 대방어 7개 낚았다면 저녁방어 금명원에 한 4, 50개 낚고 시작했어. 저녁에. 응, 저녁에. 썰물로. 해광호가 마라도에서 방어잡이를 하는 동안 흥진호에선 자리돔잡이 준비가 한창이다. 출항에 먼저 자리돔을 잡고 방어잡이를 하는 흥진호는 가파도에 도착해 모터보트 2대와 함께 자리돔 그물을 치는 중이다. 물때에 맞춰 자리돔 그물을 내리려면 무엇보다 어부들끼리의 호흡이 중요하다. 밧줄 하나 푸는 것도 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 아이, 참, 이거 뭐 없어져요. 어쩌나 그거 참.
정신돌이 경. 참. 오늘따라 그물 내리는 작업부터 자꾸 어긋나자 답답한 마음에 선장이 직접 나선다. 야 이거 가져가라 이거 뭐겠지? 정신돌이 하나 더 쓰였잖아. 한번 자리돔대가 지나가 버리면 또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에 서둘러 선원들과 함께 그물을 내리는데 조그만 모터보트 2대를 띄우는 것도 선장이 직접 나서서 위치를 정해준다. 자리돔 잡이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방어잡이의 물대까지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다. 반면 물대만 잘 맞추면 금세 자리돔이 그물 한가득 올라온다. 이거 이거다 이거. 흥진호가 자리돔을 잡는 동안 해광호는 마라도에서 본격적인 방어잡이 중이다. 하지만 낚시줄을 들이운 후에도 방어들의 입질이 오지 않아 어부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간다. 아무래도 미끼인 자리돔을 더 뿌려야 되나 고민하는 순간 어부들의 손놀림이 빨라지더니 방어가 잡혀 올라오기 시작했다. 뱃머리에는 주로 릴낚시를, 뒤쪽으로 갈수록 준학을 하는데 방어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낚싯줄을 끊고 물통에 넣어 활화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는 닐낚시로 하고 뒤에는 준합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상관없어요. 앞에 줄낚시하고 또 릴낚시에도. 아 그거는 그냥 선원 마음입니까? 예. 아니 낚싯대로 하려면은 앞에서 하고 마음이 아니고 앞에서가 좀 편하거든요. 술질하기가. 방어를 잡는 방식은 다른 어선들도 거의 비슷하다. 해광호 어부들의 절실함이 통했는지 낚싯줄에 걸려오는 방어의 몸집이 제법 크다. 한 마리에 이어 여기저기서 잡혀 올라오는 방어들의 수량과 크기가 평소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 어부들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방어를 잡은 뒤 장소를 이동하는 순간이다. 그 짧은 시간이나마 아끼기 위해 안전자리에서 그대로 잠시 눈을 붙인다. 미끼로 쓸 자리돔이 바닥난 해강. 다시 자리돔을 잡으러 마라도 근처로 향한다. 어선 본체와 2대의 모터보트의 그물을 연결해 자리돔을 잡는 방식은 흥진호와 같지만 해광호의 조업 방식은 미끼로 쓸 자리돔이 바닥이 나면 그때그때 잡아 올린다. 일단 자리돔 그물을 내린 뒤에는 자리돔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선원들도 선장도 모든 어부들의 시선이 온통 어군 탐지기의 모니터를 떠나지 못한다. 모처럼 파도가 잔잔한 겨울바다와 쨍하니 내려쬐는 햇살. 이제는 자리돔 때가 나타날 때도 됐는데 날씨가 이게 장난 아니게 더운 거예요. 12월 달에 이치록 덥질 않았는데 너무 더워. 게다가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해마다 겨울의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더니 맨발로 슬리퍼를 신고 다닐 만큼 덥기까지 하다. 이후 자리돔 때의 소식이 왔는지 신속하게 그물을 끌어당기는 작업이 시작됐다. 자리돔 때가 들어간 그물을 당기는 것도 보트 2대와 어선의 호흡이 맞아야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비교적 얕은 수심에 사는 자리돔은 수면에서도 잡힌 모습이 훤히 보이는데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었는지 오늘따라 자리돔 풍년이 들어 한 번에 그물질로 미끼로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양이 잡혔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번엔 방향키가 고장나더니 이번엔 자리돔 조업 중에 닻이 부러진 것이다. 자리 다시 부러져서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저거 들어가서 만들면 되니까. 저렇게 자주 끊어져요, 저거. 결국 부러진 닷 때문에 더 이상 자리돔 조업을 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하는 해강. 그물을 치기 위해 뛰었던 보트 2대를 다시 본선으로 끌어올리고 철수 준비를 한다. 다른 어선들은 한창 조업을 계속하고 있을 시간에 귀양 준비를 해야 하는 해강. 왜 자꾸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걸까? 아쉬운 마음에 귀양길 짬짬이 방어잡이 준학을 던져보는 해강호 어부들. 하지만 파도가 점점 거세지는 터라 더 이상의 방어잡이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다. 살지민 자리. 아, 저 말대로 괜찮은데 그게 좋은데. 장갑이 움직이는데. 그렇죠. 말대로 니급도 안 되겠네. 사기 진작을 위해 모처럼 잡은 마라도 자리돔 손질에 선장이 직접 나섰다. 야, 이거 끓여신 게 아지. 어? 비쌀 거라. 그랬는데. 같은 손으로 거있네. 이거 니값 해지나? 나 이걸로 먹어. 이건 맛떡이 생겼네. 이게 좀 맛이 먹음직하게 생겼죠. 이상기후 때문일까? 3월이 제맛이라는 자리돔. 12월인 지금도 제법 먹을만하다. 왜 먹는 건 덜미니까. 한번 맛을 본 사람들마다 감탄사를 연발한다. 마라도짜리가 맛있으니까 마라도 오래간만에 뜨니까 먹는 거라고 있거든. 그러면 다른 데서 원래 자리를 뜨세요? 다른 데는 뜨는데 맛이 없어 그때 거는. 줄고 뼈가 시고. 그 자리도 니값 생각하라. 원래 자리돔 중에서도 맛이 일품이라는 마라도 자리돔을 머리와 지느러미, 내장을 떼어낸 뒤 먹기 좋은 크기로 뼈째 썰어서 된장과 고추장을 넣고 무친 다음 여기에 물을 부으면 이름하여 마라도표 자리돔 물회가 탄생한다. 제주에서는 회시라는 아이들의 입맛까지 바꿔놓는다는 별미 자리돔 물회. 이것이 해강호의 오늘 특식이다. 맞죠? 자리 낭비 자리의 지천이야. 뭐지? 오랜만에 자리돔 물회를 먹으면서 한숨을 돌리는 해강호의 어부. 빵도 그 작산 거 하나 문짝 먹어. 방어잡이도 끝났고 다음날 쓸 자리돔 잡이도 끝났겠다. 자리돔 물회 특식 뒤에 모처럼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 중이다. 그런데 한쪽에선 뭔가 또 바쁘다. 여기다 먹을 만큼. 오늘 일당 5,000원이 우럭. 바깥 저 지비강 반짝거려야 되는 낙동사이 오늘 아들 반찬. 잠깐 동안의 휴식으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마라도에서 귀향에 나선 해강. 하지만 그냥 돌아가기 섭섭했는지 짬짬이 방어 낚시를 잊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사람 팔자 새옹지마라고 같이 부러져서 자리돔 조업을 포기하고 귀향하는 길에 난데없는 방어 풍년이 들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던진 낚싯줄에 얼마 되지 않아 큰 방어가 또 걸려 올라온다. 게다가 갈수록 몸집이 더 큰 방어와 부시리가
경쟁하듯 잡혀 올라오는 바람에 아예 자리를 잡고 방어잡이를 다시 시작한 해강군. 오늘 귀한 몸들이 다 모이는 날인지 방어 풍년에 이어 생각지도 못한 옥돔까지 잡혔다. 이름만으로도 그 값을 안다는 제주 옥돔. 난데없는 형제의 부랴부랴 물통으로 고이 모시다. 한편 흥진호에서도 방어잡이가 한창이다. 하지만 출항하자마자 잡은 자리돔은 그물 가득 들었건만 정작 주인공인 방어가 잡히지 않아 미끼인 자리돔이 남아도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그나마 오랜만에 잡힌 대부시리 한 마리가 간신히 체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활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팔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때론 잡히지 않는 방어 때문에 때로는 악천후에 시달리면서도 바다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왜 어부라는 직업을 택하게 된 것일까? 지금 방어잡이가 어떻게 좀 잘 되는 겁니까? 안 되고 있나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가면 뭐 4, 5만 원벌이, 3, 4만 원벌이, 2, 3만 원벌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어려움이 많아요. 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뭐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특별히 없죠. 살아온 환경이죠. 특별하게 뭐 이 일을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살아온 환경이 이렇게 그 물가에 살다 보니까 보는 것이 어릴 적부터 보는 것이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이죠. 거친 풍랑과 비바람에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도 바다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어부라고 부른다. 때론 바다의 변덕스러움에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힘겨운 생활구가 무겁게 어깨를 짓누를지라도 어부에게 바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삶의 터전이기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그들의 삶은 바다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